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토킹 ASMR로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키보드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읽는 그런 리딩 ASMR을 하려고 해요. 저는 전부터 키보드 자판 치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ASMR을 꼭 찍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영상들이. 그래서 목소리와 함께 들려드릴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영화의 명대사를 모아놓은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키보드 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영화는 40편 정도 되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는 거 정말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한 편씩 보고 있거든요. 장르는 거의 가리지 않고 그날 끌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명대사가 있는 영화를 제가 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본 건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읽어드리는 명대사가 마음에 드시면 영화를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막 읽어드릴 순 없으니까 제가 연습을 좀 했었는데, 연습 삼아 읽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개봉한 영화가 명대사가 많아요. 요즘에는 너무 킬링타임용 영화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아쉬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예전이 좋았어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전 영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읽어봤더니 참 좋았네요.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원래는 키보드 치는 소리와 연필로 글을 쓰는 소리 중에서 뭐가 더 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푸시럭 소리는 도도가, 저 뒤에 저희 고양이 도도가 자고 있는데 자세를 바꾸는 소리인데 저렇게 크게 나네요. 연습을 해보니까 연필로 쓰면서 소리를 이걸 읽으면 좀 제가 녹음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딸깍딸깍 자판을 두들기면서 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도 원래 지금 쓰는 키보드는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서 예전에 고장나서 안 쓰는 키보드를 꺼내왔어요. 이게 다 쓸모가 있네요. 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본 영화는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거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친절하고, 넌 똑똑하고, 넌 소중한 사람이야. 2011년 헬프. 이 영화는 엠마 스톤이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런닝타임이 긴데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흘러가는 영화는 아닌데
참 재밌게 봤답니다. 하루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2004년 이프 올리. 이 영화는 본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 11년 전 영화네요. 사랑하는 여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근데 자꾸만 그 교통사고 나기 하루 전인가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미있으면 공부가 아니다. 1996년 마틸다. 이 영화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 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공부가 재미있으면은 참 좋겠죠. 재미가 없어서 공부라는 말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영화가. 고요히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있게 한 존재들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 뚫어져라 바라보면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분명히 보인다. 나는 우주의 작은 조각이고 내 역할을 한다. 2012년 미스트. 가수 아니고요. 영화 제목입니다. 매일 밤 창문을 열고 월광욕을 하게 됐어. 달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면, 늑대 인간을 변신시킬 수 있다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4년 연애소설. 이 영화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굉장히 작은 극장이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본 건데 그게 연애소설이었거든요. 차태현하고 손예진, 이은주가 나오는 영화예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요. 제목이 연애소설이니까 뭐 로맨틱 코미디 그런 걸 생각하고 봤는데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펑펑 울다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당신이 사는 서양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존경하지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을 존경해요. 1997년 티벳에서의 7년. 태양이 바다에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 있으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2002년 클래식. 클래식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런 식의 심판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
그 마지막 장면에 조승우와 손예진이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울고 명장면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감성이 되게 메말랐었나? 되게 좀, 저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뭐 첫사랑에 관련된 그런 영화니까 감수성 돋고 싶을 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셔. 2012년 신의 소녀들.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지. 누가 나 때문에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1996년 업 클로즈 앤 퍼스널. 가난하다고 해서 꿈마저 가난한 것은 아니다. 2011년 서칭 포 슈가맨. 균형이 깨져야 더 큰 균형을 잡을 수 있지. 2010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영화는 언니랑 같이 극장에서 봤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건데 그때 저희 언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해하던 찰나에 이 영화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봤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여행을 떠나서 낯선 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행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낯선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영화입니다. 내가 이번 여름에 배웠던 점이라면 내 자신보다 널 깎아내릴 누군가는 없다는 거야. 2005년 청바지 돌려입기. 이 영화는 4명의 소녀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17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지금 유명해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녀들의 성장 영화예요. 재밌게 봤고요. 아무래도 저는 성인이 돼서 봐서 그냥 저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나의 학창 시절이 더 즐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 영화는 2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실 분들은 1편만 보세요. 너무 감성을 깨버렸나? 1편은 재미있어요.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다. 너에게 밖에 들리지 않아. 2007년 일본 영화인가봐요. 길이 너무 실없이 끝나버린다고 허탈해할 필요는 없어. 방향만 바꾸면 여기가 또 출발이잖아.
2006년 가을로. 한국 영화죠? 이거는 보진 않았어요. 사랑?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뜻이지? 가족이나 결혼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1995년 토탈 이클립스. 이 영화를 보시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참 아저씨 같지만 이때는 정말 미모가 아주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디카프리오의 미모가. 사랑이 뭐 별건가? 행복했던 시간 짧은 기억 하나면 충분한 거지. 기억하고 있다면 사랑은 변하지 않아. 2006년 해바라기. 봄날은 간다의 유명한 대사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 해바라기에서는 기억하고 있다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봄날은 간다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겠죠? 아니면 내가 원래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서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사랑이 변하면 받아들이기 참 힘들겠죠. 알고는 있지만. 우린 가끔 새 것들에 혹해. 반짝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곧 바래. 2011년 우리도 사랑일까? 이거는 봤던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제목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대사를 보니까 내 이름은 김삼순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려원 희진이가 말없이 현빈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기다렸을 줄 알았던 현빈이 삼순이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삼순이와 반짝반짝 하겠지만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곧 뭐라 그랬지? 하여튼 지금 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죠. 캡처돼가지고 여원이 울면서.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1994년 쇼생크 탈출. 이것도 명작으로 뽑히는 영화죠. 볼 때마다 재밌고 저도 심심하면 봐요. 재밌어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흐뭇한
그 표현 있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부럽군요. 아니요, 그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2006년 카모메 식당. 이 영화는 잔잔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영화예요. 저는 일본 영화를 막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감독 있죠.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 카모메 식당 있고 안경이란 영화도 있고 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비슷한 내용과 스토리예요. 그런데도 잘 봐져요. 재밌어요. 작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2005년 오만과 편견. 이상하지 않아? 어렸을 땐 모두들 내 꿈을 쫓으라고 하지만 정작 어른이 돼서 꿈을 쫓으려 하면 못 잡아먹어 안달들이야. 2007년 이토록 뜨거운 순간. 저도 어른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ASMR을 듣는 10대 분들은 꼭 꿈을 쫓아서 끝까지 가보시길 바래요.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이거는 이루지 못할 거였다. 혹은 이거는 사실은 내 길이 아니었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꿈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쫓으면 됩니다. 현실을 피하다 보니 현실에 맞서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2008년 스텝업 2. 저는 제가 춤을 못 춰서 춤추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신나가지고 코요테 어글리, 더티 댄싱, 람바다 너무 옛날 건가. 스텝업도 좀 나올 때마다 챙겨서 봤는데 2 이후에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나도 널 좋아하던 그 시절의 내가 좋아. 넌 영원히 내 눈 속의 사과야. 2011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손이 안 가서 안 봤던 영화거든요. 이걸 보니까 좀 보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평생의 반려자라면 좋겠어. 당신 이전엔 아무것도 없어. 모두 사라졌어. 당신은 나의 챔피언이야. 2007년 라비앙 로즈. 나에게는 당신이 있다. 바로 곁에 당신이 있다. 2011년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 손가락이 천국을 가리킬 때 바보는 손가락을 쳐다보죠. 2001년 아멜리에. 이 영화는 되게 제가 오드리 토토 주인공 오드리 토토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영화인데요. 정말 귀엽게 나와요. 꼭 보세요. 재밌어요. 타오르는 불꽃은 순간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살았어요. 2004년 애프터 미드나잇. 불꽃 같은 삶이란 어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게 굉장히 잔잔한 삶이라서 그런지, 하지만 뭐랄까, 불꽃 같은 삶은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드레날린이 막 과다 분비될 것 같은 그런 삶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한답니다. 물리학에서 끌림 이론은 특정 소리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내겐 말이야. 언제나 그 특정한 소리는 당신의 웃음소리야. 2010년 My Name is Khan. 인도 영화죠. 워낙 유명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인도 영화를 진짜 안 보거든요. 왜냐면 노래하고 춤추는 걸 못 봐요, 제가. 원래 인도에서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항상 들어간대요. 그래서 극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면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도 안 보거든요. 그냥 좀 되게 민망해가지고 그 대사를 노래로 부르는 게. 그런데 마이 네임 이즈 칸은 노래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것도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너무 단호했나? 작별은 이처럼 달콤한 슬픔이기에 날이 새 때까지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96년)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엄청난 꽃미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토탈 이클립스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감정이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줄리엣과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올리비아 하세를 줄리엣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30년 만에 리메이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줄리엣의 미모가 너무 디카프리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그런 미모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금 봐도 아마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 당시에 1996년에도 영화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시대를 미상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시대를 불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찍은 거예요, 이 영화가. 그리고 대사는 옛날 그 세익스피어의 소설 그대로 나와서 뭔가 언밸런스한데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쁘다고 말했던가? 2006년 어느 멋진 순간. 참,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센스 있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참 그런 사람이 을 연인으로 줬다는 게 부럽네요. 새 안경 썼으니까 이제 잘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봐줘. 2008년 달려라 자전거. 너는 너의 시간을 살아줘. 2004년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제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세요. 전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03년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배두나가 나왔던 영화예요. 재미는 별로 없었는데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녁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죠. 새벽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08년 다크나잇. 이건 명대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격언 같은 거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다크나이트에서도 나왔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대사가. 파리는 내게 언제나 영원한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나는 평생 파리를 사랑했다. 2011년 미드나잇 인 파리. 우디 알렌 감독 영화인데 이게 아마 도시
시리즈처럼 나와가지고 그 도시의 매력을 엄청나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런 것들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우디 알렌이 계속 한 3편 정도 돼요. 이런 시리즈가. 제 미드나잇 인 파리가 우디 알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영화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잘 찍는 것 같아요. 이름이란 뭘까? 장미라 불리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들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 것을. 2001년 고. 이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제가 보긴 봤는데 2001년도니까 14년 전 영화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대신 영화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화인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철도 그만큼 늦게 드는 거야. 1998년 미술관 옆 동물원. 이 영화는 이성재랑 심은하가 나와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는데 물론 영화도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극장에서 본 영화예요. 그 전에 극장은 친구와 가족과만 가서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날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혼자 봐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색해서 혼자서 일단 앉아서 봤는데 영화가 재밌는 것도 있고 되게 빠져들어서 봤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영화는 혼자 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극장은 어디 가나면 혼자 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혼자 봐야 몰입이 더 잘 되고 온전히 영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영화의 명대사를 읽어드렸어요. 원래는 대사랑 영화 제목만 쭉쭉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영화를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ASMR을 생각을 해둔 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마음처럼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유튜브 업로드를 관두는 건 아니니까 뭐 예전보다 업로드가 뜸해졌긴 하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뭘 올릴지 이런 걸 올리면 좋겠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시작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리딩 ASMR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한 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